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강철부대 7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했던 예상들이 많이 맞아 떨어져서 저도 조금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저도 이거를 추가로 리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양혜주 대원하고 박보람 대원하고 둘 다 저격수 출신이라고 강철부대 W에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서 어필하는 사람이 결승까지 올라오게 돼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경합을 벌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그림이 배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7화 하기 전에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리뷰를 하기에는 이 내용 말고는 너무 뭐가 없어서 짧아서 그냥 제꼈어요. 이번에 한 번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결승에 이 둘이가 올라올 것 같다는 이야기, 이런 예상들도 저는 또 이제 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강철부대 W에도 좋은 그림이고, 또 그 저격수로서 밀고 나왔던 두 분께서 결승에서 만나서 둘이서 경합을, 누가 이기든 간에 경합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림이고, 좀 강철부대에서도 원하던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그려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사수 조수라는 뭐 관계에 또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양현주 대원이 또 조수라는 계급만큼 좀 못 미쳤고, 박보람 대원님이 사수라는 또 직책에 맞게 또 나은 성적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이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둘이서 이제 연합을 맺을 것 같다. 왜냐면 둘이 다 지금 나왔던 여자분들, 남자분들, 아니 여자 팀들 707 특전사가 다 이제 겹치게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친밀도도 있고, 같이 하게 되면은 혹시 같이 하다 떨어지더라도 후회가 없는 약간 팀 결성이지 않을까. 서로를 이렇게 미션장에서 만나기 일전에 더 이렇게 훈련 때 많이 이제 몸을 섞어왔던 케미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상했었는데 이 예상이 좀 잘 들어맞았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 사격은 아무튼 제 예상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은밀침투 저격 사격이 이제 2라운드 결승이었잖아요. 1라운드는 이제 뭐 뛰어가서 총기 뭐 수령하고, 또 뛰어가서 해머링징 해가지고 탄 수령하고, 이제 저격 스팟을 해서 이제 거기 결승이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은밀침투 사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측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둘 다 관측수가 역할을 되게 잘해줬었어요. 거의 이제 부사수라 하는데, 부사수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김지은 대원님인가요? 강은미 대원님이랑 그 다음에 특전사 이제 상사님께서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탄 나면 바로 자탄한다, 바로 탄 추적해가지고 바로 서브해주고, 강은미 대원님도 옆에서 저격수 본인의 사수가 조금 조급해하지 않게 하고, 또 준비됐을 때 쌀 수 있게 계속 캄다운 시켜주고, 옆에서 계속 페이스 조절 해줬어요. 옆에서 뭐해, 빨리 쏴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체력 작전 하듯이, 체력 미션 하듯이 이렇게 밀어제끼면은 사람이 이제 호흡도 가빠지고, 저격수 분이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분해야 되거든요. 숨이 이게 들숨이었다, 날숨이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탄을 당겼을 때 예민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탄이 빠지느냐 안 빠지냐 하고, 또 미터가 계속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400m에 있는 표적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오차가 있더라도 400m가 지나가는 탄은 굉장히 오차가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옆에 이제 관측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월등하게 잘해주셨고, 또 이제 사격 스팟으로 가기 전에 은밀 침투를 하잖아요. 은밀 침투 하는 거는 뭐 체력을 많이 깎아먹지도 않았고, 어느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격수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행동 절차를 좀 강철부대 W에서 이번 회차 때 좀 녹여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리슈트 혹은 막 갈리슈트라고 이제 우리 이제 근무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특임대에 근무했다 보니 이제 갈리슈트 뭐 입어보기도 하고, 이제 스나이퍼 분들 갈리슈트 입고 훈련하는 것들 하고, 또 갈리슈트 입고 뭐 이렇게 시범 보이는 것들, 그 갈리슈트 입고도 많이 놀았어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외부인들 오게 되고, 일반인들 오게 되고, 학생들 오게 되면 갈리슈트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갈리슈트 진짜 제대로 입고, 지금 여군분들은 연출 때문에 혹은 또 여군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강철부대에서 미모를 이제 상실시키면 안 되다 보니 이제 위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위장 다 하고, 실제로 이제 내가 잠깐 뭐 몇 초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위장해 있고, 자, 갈리슈트 입은 사람 찾아보세요 하면은 진짜 이게 그 동체 색깔이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진짜, 그 산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진짜 위장이 잘 돼요. 그래서 관리슈트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철부대 W에서는 뭔가 특수전이, 특전사에서의 꽂힌 특수전이 뭔가 좀 많이 가미돼서 미션에 나오는 게 아니냐 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그 특수전이라는 그 스포일러가 이번에 이렇게 은밀 침투하는 약간의 이 짧은 절차를 특수전인 것처럼 약간 홍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티저 영상 같은 거 녹여냈을 때. 그래서 최초로 이번에 특수전 하게 되면은 대박이다. 왜냐면 특수전을 어떻게 카메라로 담아낼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또 이제 숲을진 숲에서 이제 작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카메라맨이 따라가기가 하고 또 이거를 카메라맨이 찍기가 왜 찍기가 힘드냐면 앞에 막 숲이 있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에 단풍 하나만 렌즈를 가리고 있더라도 이제 그 대원들을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전을 진짜 어떻게 녹여내려나. 뭐 드론도 못 뜰 건데 드론도 이런 공터에서나 뜨지 수풀이 우거진 데를 어떻게 찍겠어요. 대원들도 안 나올 뿐더러 프로펠러를 날아야 되는데 단풍 같은 거나 낙엽 같은 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전이라기보다도 그래 특수전의 어떤 과정, 저격수분이 저격 스팟까지 가기에 은밀 침투하는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녹여서 보여줄 수가 있어서 시청자분들 중에 혹은 또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격수분들이 저격하기 전까지 이렇게 은밀 침투하고 또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다니는구나. 저격수는 혼자 거의 안 다니거든요. 무조건 둘이서 짝지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경으로 이제 부사수가 뭐 자탄 났다 핫탄 났다 하면서 봐주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잘 녹여준 것 같고 하고 또 탈락한 팀 플레이어 중에 이제 특임대에 조성원 대원님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조성원 대원만 다른 대원분들도 탈락한 사람 중에 총 8명이나 되는데 왜 조성원 대원님만 나왔을까요? 이거는 성함이 조성원, 성원에 힘입어서 패널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함이 조성원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성원에 힘입어서 패널까지. 라는 어떤 부분인데 농담해서 죄송하고 저는 왜 이분이 패널로 오신지 압니다. 물론 일찍 떨어졌어요. 제일 일찍 떨어졌지만은 그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임팩트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만의 강인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패널로 이제 김동현 UFC 전 선수님과 그 김희철 과거 과수였던 패널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 강철 부대를 관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8명 중에 그래도 지식 베이스라든지 어떤 하나하나 컷에서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조성원 대원이라고 제작진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코프가 나왔을 때 저격수 어떤 미션이 나왔을 때 본인이 왜냐하면 거기 나왔던 패널분들은 연예인이지 이런 거에 지식이 빠싸가지 않잖아요. 최영재 대원님만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스코프가 실제로는 막 이게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이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막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게 좀 이렇게 근거리의 사격이 뭐 힘들다라는 좀 다양한 어떤 설명을 붙일 수 있는 대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웍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널로 안 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성원 대원님이 패널로 나와서 다른 팀들 이제 생존해 있는 팀들을 응원해주고 중간중간에 중계해주는 모습들이 좀 인상 깊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제 1부입니다. 제가 7회차 1부, 2부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재방송으로 2시간짜리를 보게 되면은 조금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 리뷰를 다 풀어버리면 막 4, 50분짜리로 길어지니까 1부, 2부 제가 컷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팀이 되었죠. 연합작전 때 하고 또 연합작전은 아직은 제가 지금 더 남은 회차를 안 봤어요. 근데 체력이 많이 요하는 미션이라고 이제 707 대원분들끼리 먼저 작전대로 획득해서 본인들이 이제 결승 우승했으니까 그러면서 논의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체력을 좀 요할 수 있는 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체력이 좀 능한 팀이 특전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특전사를 이제 픽했고 이제 둘이서 두 팀에서 연합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서는 만약에 연합전을 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팀 두 팀이 데스매치 해가지고 한 팀이 이제 떨어져서 3강이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4강이잖아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도가 짜여졌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 좀 많이 맞아떨어진 것들이 조금 신박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미션 이제 연합 인질 구출 작전 보고 제가 또 이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뭐 말 안 한 거 있나? 아, 그것도 양혜주 대원하고 이수연 대원이 저격 미션 예선전 했었을 때 그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양궁처럼 진짜 재밌었어요. 네. 왜 재밌었냐면 박보람 대원님하고 그 다음에 곽선희 대원님하고 할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쫄깃한 느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편집으로 좁히려고 해도 쫀득쫀득한 느낌, 막 박빙인 느낌이 없었는데, 양혜주 대원하고 이수연 대원은 박빙이었잖아요. 한 발로 누가 지냐 이기냐의 차이로 그 계속 이제 그 시속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양혜주 대원님이 가까스로 이제 이겨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수연 대원님 초반 페이스는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격에서 많이 얼탈 거라는 거 이제 알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구간, 뛰어가는 구간, 체력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많이 깎아먹자라고 생각해서 양혜주 대원하고 엄청 차이를 벌렸잖아요. 그리고 양혜주 대원은 원래는 더 저격 스팟에서 사수로서 방아쇠를 당길 때 더 잘 당기는데, 이게 미션이고 서바이벌 게임이다 보니까 타임어택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말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총기 결합 안 됐고 거리 벌어지니까 오버페이스에서 뛰어야 되고, 막상 사격 스팟 왔는데 숨 너무 차지, 당황해가지고 탄창 결합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반복하지. 그러면서 이수연 대원님하고 거의 이제 페이스가 같아져 버린 거죠. 이수연 대원님은 아무래도 양혜주 대원님만큼의 사격 커리어라든지 저격수만큼의 탄을 안 쐈을 거 아니에요, 현역 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병대에 저격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약간 특수부대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양혜주 대원이나 박보람 대원님이 수천 발, 수만 발은 더 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머슬 메모리즈가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격을 하다 보면은 격차가 이제 이게 아무리 예능이고 전역한 사람이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죠. 근데 거기서 시속 게임 한 게 굉장히 재밌었고 진짜 올림픽 보는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연 대원님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막 들었었어요. 편집적으로 그렇게 막 긴장감을 고조시키니까. 근데 양희주 대원님이 가까스로 진짜 뭐 본인이 만약에 그게 쓰러졌다가 2초 단위로 올라오는 타겟이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 때 놓쳤으면은 이수연 대원님이 또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편집점으로만 우리가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좀 그건 편집으로도 잘 좀 꾸며내서, 아, 저도 이제 잘 알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2화 때, 7화차 2화 때, 그리고 또 8회차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밀하게 이제 리뷰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